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윤영걸 매경닷컴 대표님 모시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 공천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속속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13일부터 네. 공천 면접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 14일 날 단수 공천자 25명을 발표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빨리 공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을 해가지고 네. 뛰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빨리 그렇지 뛰어야죠. 않습니까? 빨리 현장에 투입해야죠.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뜻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명을 단수 공천했는데 네. 아주 의외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송파, 갑. 네. 이 지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법대 동기라든가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 안형환 전 의원, 네. 그리고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정훈 네. 전 국장이죠 아마 TV조선에서. 앵커죠. TV조선 앵커. 네. 이 세 사람이 경합을 붙었는데 박정훈 전 앵커를 단수 공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도 소용없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를 이번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예. 예, 대통령하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그 윤 대통령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친구 중에 친구잖아요. 근데도 이번에 딱 잘라냈어요. 누가 봐도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 윤심 공천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뿌리를 아예 그냥 걷어내버리고 경선도 안 버티고 TV조선 앵커 박정훈을 그냥 줘버렸어요. 예, 너 그러니까. 혼자 나가 해가지고.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이 혁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을 이현모 전 네. 인사비서관 당신 험지로 가. 험거도고 거의 지금 같은 그렇죠. 맥락 아닙니까? 석동현 완전 그냥 잘라버렸어요. 이현모는 그래도 저 경기도 네. 수원이나 고향으로 가라고 지금 권유를 그렇죠.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고향 가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진짜 윤심이 그 관여할 이 공간을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이 이렇게 몰아주는 거는 총선에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이 당 내의 마찰. 어느 때건 총선 때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항상 싸워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나 공천 개입 안 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한 예. 평가를 받은 네. 배현진, 예. 송파, 예. 을이죠. 예. 그리고 조은희, 서초, 갑. 예. 두 여성 의원은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이 단수 공천자들을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강 벨트를 탈환하겠다. 네. 한강 그렇죠. 상륙 작전을 지금 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 벨트 쪽에 지금 이 단수 공천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가서 싸워라.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용산이죠. 용산. 예, 배현진, 나경원. 조은이 있고 또 나경원, 그 동작의 을도. 터줏대감이죠. 예. 지난번에는 안타깝게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나경원 의원. 됐고 김병민, 김병민, 광진갑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광진갑이죠. 오신환, 광진을, 예. 그리고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또 동작갑에 예. 나가죠. 그래서 단수 공천자 명단에 또 올렸습니다. 지금 서대문 갑에는 네. 인요한 예. 전 혁신위원장의 공천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이용호 의원을 네. 재선 의원이죠. 네. 원래는 야당인데 지난 대선 때 네.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이용호 의원에 네. 대해서 단수 공천을 했고 예. 그러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지역구는 출마를 안 한다고 봐야죠. 뭐 종로 종로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은 저는 종로도 가능하고 강남도 가능하고 저는 인용한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비례대표로 해줘도 된다고 봐요. 예. 어느 쪽을 하든지
당에 좀 전략적으로 그 포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귀한 인재죠. 아직 출마 결심은 못했다고 그래요. 예. 하지만은 당 이미지 나는 인용한 그 위원장 본인도 훌륭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한국에 헌신한 집안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은 잘 좀 우대해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이런 나라, 같이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 고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태영호 의원 네. 강남 가볼 포기를 진정했는데 구로 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호준석 전 YTN 앵커도 구로 갑에 그리고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도 관악갑 여기에 단수 공천 명단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아주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PK의 낙동강 전투를 위한 낙동강 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배치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낙동강에는 서병수 의원을 부산 진갑에서 부산 북강서갑으로 옮겼고 또 삼선 김태호 의원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양산, 을 문재인이 사는 쪽으로 옮겨서 한판 승부를 또 하게 됐고 조혜진 의원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인데 김해, 을로 또 옮기기로 했죠. 그래서 이 낙동강 쪽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재배치가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PK는 좀 험지가 있습니다. 네, 있죠. 몇 군데 있는데 험지가 없는 양지만 있는 지금 TK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는데 결국 TK 물갈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쇄신 공천의 잣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때는 전체적으로 43%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교체됐죠. 그런데 영남은 51%. TK는 64%가 이루어졌습니다. 64%. 거기는 많이 물갈이게 된 게.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 7명이 잘려나갔어요. 거기는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되는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비슷하니까. TK가 지금 대구, 경북 합쳐서 25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20여 명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또 다선 의원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3선 이상이 주호영, 윤재호, 김상훈 이 세 사람이고 그다음에 재선이 유성걸, 추경호, 김석기, 김희국, 송원석, 이만희, 이미자 8명, 1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명은 초선들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머리가 찌끈찌끈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리하게 64%를 하려면은 대부분 가려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다선 의원들을 어디다가 험지가 없으니까 배치할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이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TK 쪽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이름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서울로도 못 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도. 저도 TK 지역 의원 이름 아는 사람 저는 주호영 정도? 그 원내대표하는 윤재욱 이 정도는 알지.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이 활동이 거의 뭐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중앙 무대에서는 별로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험지 출마하면은 가능하지도 않고 나와봤자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영남은 TK는 험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험지라고 하면 수도권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권 와서는 전혀 안 되니까 그 지역 내에서 컷오프해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뭐 공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식으로 전략적인 재배치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당 지지도보다 개인 국회의원 지지도가 떨어진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확 쏟아내야 되지 않나. 뭐 10% 이하로 들어가면은 그건 이제 자동 컷오프가 됩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로 좀 그 기준을 지금 현역 하위 10% 컷오프고 하위 30%는 또 감산 또 동일 지역 3선 이상 또 감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엄밀히 적용해서. 근데 TK 공천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천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은 이게 전국 선거에까지 영향을 줘요. 지난 선거에서도 그랬잖아요. 불복하고 뭐 주호영 대표도 딴 지역에 또 출마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복하고 또 딴 데 출마하고, 김태호 뭐 PK지만 또 됐거든요. 되는 동안에 굉장히 당이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갖춰서 설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존심을 뭉개뜨리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을 솎아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TK, PK를 가리지 않고 좀 골치를 썩히는 부분이 경산의 최경환 전 부총리. 이분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고 이분은 아예 뭐 공천 신청도 않고 자기를 줄 리가 없다고 보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할 작정을 이미 해서 뛰고 있고 또 하나는 주호영 의원 육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을 지금 노린다 해갖고 전에 수송을 해서 수송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공천 안 되면 나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러면 나 당선된다 이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K 쪽에는 김무성 전 대표 충영도에서 여기는 공천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주면 여기도 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뭐 그분 다릅니다만은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제 달서갑 하는데 여기 홍석준 의원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너 유용하니까 그만두고 나가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경선을 붙이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경선에서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 골치를 썩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박근혜 전 설날 전에 북 콘서트를 갑자기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단상에 올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유영아 변호사가 아픈 손가락 아니겠어요? 과거에 2016년 그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옥세드그 나루샤 김무성 대표가 할 때 그때도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온 명단 중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송파 쪽에서 했는데 그거 엎어져서 또 출마 못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생활 오래 하면서 유영아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집사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뭐 변호사 수임료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좀 해주고 싶은 그게 뭐 인지상정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윤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그래서 공천 정도는 어떻게 좀 받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뭐 공평하게 얘기하면은 당내 경선을 거쳐야죠. 그게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영아 변호사도 그렇지만 주호영 의원의 처리 문제. 김기현 전 대표는 일단 울산 남구 을이죠. 거기 나가는 것을 용인은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아마 박맹호 전 울산시장 거기도 나온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골치 아픈 사람이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같은 사람은 좀 당에서 좀 설득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다 은퇴하고 후학들 좀 밀어줄 나이에 본인이 또 그렇게 그 양지에서 그렇게 또 한다는 게 모양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큰 소리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공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고 그게 이제 총선의 승부로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 정당으로 해서 소용돌이 치고 그 난리도 아닐 정도로 마찰이 많거든요. 이재명 개인 욕심으로 해서.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순탄하다. 그게 연착륙하고 있고 한동훈 표 공천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무리한 개입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양이 좋은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면은 저는 2016년, 2020년에는 보수가 공천 파동 때문에 패배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